1997년 11월 21일 베로니카는 드디어 목숨을 끊을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새들어 살고 있는 수녀원의 방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난방을 끈 다음 이빨을 닦았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베로니카는 침대 탁자 위에 놓인 수면제 4통을 집어들었다. 알약을 으깨어 물에 타서 삼키는 대신 한 알씩 그냥 넘기기로 했다. 의도와 실행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으므로 마음이 바뀌면 언제라도 그만두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한 알 한 알 삼킬 때마다 결심은 점점 더 확고해졌다. 5분 만에 수면제 4통이 모두 비었다. 의식을 잃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몰라 그녀는 자신이 일하는 도서관에서 가져온 프랑스 잡지 옴므 최신호를 펼쳐들었다. 잡지를 뒤적이던 그녀는 파울로 코엘료가 대본을 쓴 컴퓨터 게임에 관한 르포 기사에 눈길을 멈췄다. 컴퓨터 게임에 관심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호텔 그랑 니옹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그 브라질 작가를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와 잠깐 대화를 나눈 인연으로 그녀는 그의 책 발행인이 베푸는 만찬에 초대받았다. 하지만 초대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는 갖지 못했다. 하지만 만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그 작가가 자신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다. 어쨌거나 자신과 관련된 사람에 관한 기사를 읽으며 이승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평소 아무 관심도 없던 컴퓨터 게임에 관한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살아오는 동안 줄곧 그녀는 그렇게 행동했다. 항상 손 닿는 곳에 있는 것에 만족했다. 지금 손에 든 이 잡지처럼. 그런데 놀랍게도 기사의 첫 문장이 그녀의 천성적인 수동성을 흔들어 놓았다. 그녀 뱃속의 수면제들은 아직 녹지 않은 상태다. 베로니카는 천성적으로 수동적이었다. 그녀의 친구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졌던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근거가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녀로서는 처음 갖는 느낌이었다. 죽음을 기다리던 순간 느닷없이 그 문장과 마주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어떤 비밀스러운 메시지 같은 것이 존재한다면 그 문장이 담고 있는 비밀스러운 메시지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컴퓨터 게임에 관한 사파에 이어 기자는 하나의 질문으로 기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슬로베니아는 어디에 있는가? 슬로베니아가 어디에 있는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베로니카는 생각했다. 하지만 슬로베니아는 존재했다. 여기 이 방 안에, 저 밖에, 그녀를 둘러싼 산들 속에, 그리고 그녀의 눈 아래 펼쳐져 있는 광장에 슬로베니아는 그녀의 조국이었다. 베로니카는 잡지를 곁에 내려놓았다. 이제는 슬로베니아 사람들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세상에 대해 분개할 필요가 없었다. 조국의 명예도 이젠 그녀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지금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야 할 순간이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삶을 마감하고 있으므로 그것도 그녀가 항상 꿈꾸어온 방식으로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알약으로. 거의 6개월 동안 베로니카는 그 알약들을 찾아 헤맸다. 한때 그것들을 손에 넣을 수 없을 거라 여기고 손목을 그을까도 생각한 적 있었다. 그러면 방에 피가 흥건히 고일 거라는 걸, 수녀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심어줄 거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살을 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법이지만 그녀는 자신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누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맥을 끊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때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수녀들은 서둘러 사건을 잊고 방을 말끔히 청소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방을 다시 새놓는데 어려움이 많을 테니 말이다. 20세기 말인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유령의 존재를 믿고 있다. 물론 유블리아냐의 몇 안 되는 고층 건물들 중 하나를 골라 그 꼭대기에서 몸을 던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자살은 부모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되지 않을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받는 충격만 해도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만신창이가 된 딸의 시신을 확인하기까지 해야 한다면 그 방법은 손목을 긋는 것보다도 못했다. 그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두 분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테니까. 그분들은 결국 딸의 죽음을 익숙해지겠지만 딸의 으깨진 두개골은 전혀 잊지 못하실 거야. 권총자살, 투신자살, 목을 매는 방법, 이 모두가 그녀의 여성스러운 본성엔 어울리지 않았다. 여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도 보다 낭만적인 방식을 선택한다. 동맥을 긋거나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다. 버림받은 공주들이나 헐리우드 여배우들이 그 다양한 예들을 보여주었듯이 베로니카는 알고 있었다. 마음먹은 것을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항상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걸. 그녀의 불평에 민감한 두 남자친구가 모두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그녀의 거듭된 호소에 그 도시의 한 카바레 연주자들이 사용하는 강력한 수면제를 각자 2통씩 슬쩍 해왔다. 베로니카는 수면제 4통을 일주일 동안 침대 탁자 위에 놓아둔 채 다가오는 죽음을 끌어안고 사람들이 삶이라 부르는 것에 초연히 작별을 고했다. 이제 결심을 끝까지 밀고 갈 수 있게 되어 그녀는 행복했다. 하지만 자신에게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무료했다. 그녀는 금방 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다시 생각했다. 컴퓨터 게임에 대한 기사가 도대체 어떻게 슬로베니안 어디에 있는가라는 바보 같은 문장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지? 보다 흥미로운 소일거리를 찾지 못한 그녀는 그 기사를 끝까지 읽기로 했다. 그러고는 곧 그 게임이 단지 인건비가 가장 싸다는 이유로 슬로베니아 그곳에 사는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취급된 이 이상한 나라에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몇 달 전 그 게임의 출시를 기념해 제작자인 프랑스 여자가 전 세계의 기자들을 초청해 블레드의 한 성에서 리셉션을 열었다.
그러고 보니 베로니카는 그 행사를 놓고 그 지역 언론이 벌인 논란 때문에 사람들이 대사건이라도 벌어진 양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행사를 위해 게임의 중세적 분위기를 한껏 살린답시고 성을 완전히 재치장한 것도 화제거리였지만 주최 측이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기자들을 초청해 놓고 정작 슬로베니아 기자는 단 한 사람도 부르지 않은 게 화근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사를 쓴 사람은 모든 경비를 주최 측이 부담하는 덕분에 처음으로 슬로베니아에 와서는 다른 기자들과 친분을 쌓기로 마음먹고 아마도 흥미로운 말들을 주고받으며 돈주머니도 끄르지 않은 채 먹고 마셨을 그는 자기 나라의 그 잘난 지식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농담으로 기사를 시작했으리라. 모르긴 해도 그는 아마 편집부의 동료 기자들에게 슬로베니아의 전통적인 관습과 슬로베니아 여자들의 촌스러운 옷 맵시에 대해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들을 짓거려 댔으리라. 어쨌거나 그건 그의 문제였다. 죽어가고 있는 베로니카의 관심사는 다른 것이었다. 예를 들면 사후에 또 다른 삶이 존재하는가? 혹은 몇 시쯤 그녀의 시신이 발견될 것인가 하는, 그래도 아마도 그녀가 내린 중대한 결정 때문에 그녀는 자꾸만 그 기사에 신경이 쓰였다. 슬로베니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류블리아나는 신화와 다름없겠네. 베로니카는 류블리아나의 조그만 광장이 바라다 보이는 수녀원의 창문 밖을 내다보며 생각했다. 인간의 상상 속을 맴도는 아틀란티스나 뢰밀이, 즉 잃어버린 대륙들처럼 말이야. 에베레스트에 가본 적은 없어도 이 세상 누구도 그 산이 어디에 있냐고 물으면서 기사를 시작하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유럽 한 복판에서 제법 알려진 잡지의 기자가 그따위 질문을 던져놓고도 창피한 줄 모른다. 대부분의 독자들이 슬로베니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걸 그는 알고 있는 것이다. 수도 류블리아나는 더더욱. 바로 그때 베로니카에게 남은 시간을 보낼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다. 10분이 흘렀는데도 자신의 몸에서 아직 아무런 변화도 감지하지 못한 터였다. 그녀는 그 잡지사에 슬로베니아가 옛 유고슬라비아의 분열에서 생겨난 5개의 공화국 중 하나임을 설명하는 편지를 쓰기로, 그것을 자기 삶의 마지막 행위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그 편지는 그녀가 세상에 구하는 작별 인사가 될 것이다. 그녀는 그 편지에 자신이 자살을 하는 진짜 이유는 전혀 밝히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시신을 발견한 사람들은 단정하리라. 조국 슬로베니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한 잡지 때문에 그녀가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신문들이 벌일 논란을 상상하며 그녀는 웃었다. 국가적 대의를 위한 그녀의 자살을 한편에서는 옹호할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비판할 것이다. 순간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빨리 생각을 바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조금 전만 해도 세상과 지리적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던가.